네, 국정원의 특수공작 드러날수록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정원이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가정보기관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이 맞나 싶을 만큼 수준 이하의 공작이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도 보면서 판단을 해보시죠. 네, 저희가 많은 부분을 가려놨습니다. 좀 보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가려놨지만 봤을 때 어떠신가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사실 뭐 사진 자체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상당히 조잡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지 이제 합성이 된 거고, 네. 그 목적 자체는 상당히 여기에 이제 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배우들의 이미지를 갖다 좀 실추시키는 네. 그런 뭐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망신을 주는 그런 어떤 의미로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실제로 뭐 사진 기술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굉장히 유치한 수준에서 조잡한 수준에서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소개의 목적을 갖다 달성하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그런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게 국정원에서 만들고 유포한 사진이 맞다면 그들의 뭐 목적이나 의도를 달성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진 속에 나온 분들이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입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명예가 실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번 건을 갖고 법적인 소송도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인격권, 명예권이 침해됐다라고 해서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조작해서까지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국정원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제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권력을 악용해서 이렇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도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진까지 만들어져서 유포되는 등 국정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배우 문성근 씨의 심경은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뭐.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마 해외 토픽에 지금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집 팔았어요. 집 있었으니까. 뭐 단독주택 멀쩡하고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오피스텔로 옮겼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저 때문에 딴 사람들이 피해받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제가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출연을 좀 했었는데, 모든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나서 방송 출연이 안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집까지 팔아야 될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들리는데, 그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요.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느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국정원이 여러 가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것이 무산됐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입혔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입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의 어떤 직위를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을 때, 그게 직권남용죄로 위법한 범죄 행위가 되거든요. 네. 범죄 행위로 인해서 이런 재산적 손실이 발생했다. 그럼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사건이 굉장히 중대하고 무섭기까지 한 것은 국정원 개인 직원이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특수 공작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연예인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활동을 막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까지 하고, 사실 국정원 직원이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절차로 들어가고 굉장한 엘리트들이 속해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 직원들을 이용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저급한 일을 시켰다는 것,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크지 않나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명예는 물론이고요. 경제적인 손해까지 감내해야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저희가 그 봤던 사진을 좀 다시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국정원에서는 왜 저런 사진까지 만들어야 됐던 걸까? 이것도 또 의문이에요. 예, 지금 이 사진을 합성한 그 주체가 누구냐, 뭐 이런 걸 뭐 따지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그 밑에 네. 깔려 있는 저희가 뭔가 뭐 이런 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결국 해당 연예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활동을 갖다 위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른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말이라든지 행동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하라라는 네. 이제 그런 경고의 그런 어떤 의미도 이제 전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일부 언론의 뭐 보도에 따르면은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특정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좀 실출시키는 그런 어떤 계획을 작성해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적은 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국정원이 직접 그 일을 갖다가 실행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위험한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민간인 그 사이버 외곽 팀에 이런 일을 갖다 좀 맡겨가지고 실행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한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뭐 긍정파들의 모임이라는 그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이런 합성 사진이 지금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이것이 우리 사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보고한 그런 인터넷 카페 게시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해당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그런 어떤 고통을 겪었고 그러면 이제 다른 연예인들도 상당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을 하는데 상당히 그 위축이 되고 좀 조심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정원 TF에서 국정원에서 이런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뭐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을 했다 이런 정황을 포착을 해서 검찰에 이제 자료를 넘긴 상황이고요. 검찰에서 그 주체라든가 뭐 배경 등을 이제 또 철저히 조사를 해야겠는데 피해를 입은 문성근 씨 같은 경우에 18일에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문성근 씨 말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검찰에 가면 바다 이야기도 물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명계남 씨가 이제 그 바다 이야기에 관련되어 있고 그 비리에 개입돼서 뭔가 뒷돈을 많이 받았다는 식의 루머나 그런 소문이 있었었는데 그 얘기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2006년도에 바다 이야기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유통하고 실행하는데 뭐 국회의원, 뭐 공무원, 심지어는 조직폭력계까지 동원이 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 규제도 하고 처벌도 했었던 건데 그만큼 사행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하고 규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명계남 씨가 뭔가 큰 어떤 뇌물이라든가 노비를 했다라는 취지의 나쁜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실과 무관했는데 네. 그런데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게 그러면 역시 국정원 아니겠느냐. 우리의 어떤 사진까지 조작하면서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당시에 뭐 노무현 정권 때 같이 정치적인 활동하고 노사모의 일원이었던 명계남 씨도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거 아닌지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 같습니다. 네. 자, 명계남 씨 역시 그동안 연예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합성 사진을 올린 아이디를 추적을 해보면요.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글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 단어를 한글로 이제 좀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이제 한자로 이제 써가지고 망할 민자, 그리고 빌주자, 재앙화자, 죽을 운자, 얼동자. 이걸 갖다 이제 합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민주화 운동의 원래 가지고 있는 좀 고유한 높은 뜻 이걸 상당히 그 나쁜 의도로 나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일부러 이제 이걸 갖다가 만든 겁니다.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퍼뜨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사실 이런 심리전 같은 경우에
누굴 대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지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통상적으로 이런 뭐 심리전을 할 때는 이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제 많은 사람 가능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심리전을 하게 되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인터넷에 이제 접속이 가능한 그런 주로 이제 네티즌들 사이버 세계에 익숙하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좀 여론을 갖다 주도하고 사이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좀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국정원이 정치 세력화하면서 그런 정치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어떤 정치 세력인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세뇌하고 선동해서 정치 세력을 공고히 하는 목적으로 쓰이고 반대 세력에게는 뭔가 위축되고 표현의 어떤 자유라든가 의견 표명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제하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잡하고 비열한 글이지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다 보면은 사람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의적인 글을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셨던 이런 내용을 갖고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일단 좀 뭐 법률적으로 좀 따져볼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정 거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특정 집단이라든가 특정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벌 여부를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런 국정원 댓글 사건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서서 다뤘던 국정원 블랙리스트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자, 이 블랙리스트가 그냥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실제로 실행됐던 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악감정이 없습니다.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게스트로 한 번 출연하기 위해서 정말 그 물밑에서 이 진짜 물갈퀴 이 발짓을 엄청 했었어야 됐다는 걸. 그 높으신 분이 그 프로그램 보다가 왜 이 프로그램 좌파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 말 한마디에 그 프로그램 폐지가 됐다라는 얘기를 그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들었거든요. 네, 먼저 김미화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이 게스트로 출연을 하기 위해서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이런 말까지 해야 됐다는 건데 이게 어느 시대 얘기인지 참 의문이 드는데요. 예, 사실 뭐 저희들이 이전에 상당히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대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언론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들의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옥죄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절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충성서약을 하고 이제 뭐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정언이 이제 사실이라면 마치 이제 그런 시대로 우리가 몇십 년을 다시 되돌아가서 좀 암흑 시대로 이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증언이 나왔던 게 프로그램에 좌파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고 나서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측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증언이 나온 게 실제로 좌파 그 패널들이 많이 나온 게 폐지 이유란 얘기가 있었다 이런 증언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PD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한 사람이 나오는 거고 회사 측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노후화 때문에 네. 폐지된 거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예를 들면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정치적인 성향 을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출연자들의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거나 그 사람이 출연을 방해한다거나 이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면밀하게 이거는 사실 확인을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검찰에서는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에서 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 이런 것들이 증거가 나온다면 이것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서 실제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면 직권남용죄로 다 처벌이 가능한데요.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했다라고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똑같이 보면 국정원들이 권한을 남용해서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해서 연예인들이나 여러 가지 예술인들에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출연을 막는다던가 아니면 방송국에 부당한 압력을 강요해서 다른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다던가 이것 자체가 범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중요하게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